여수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건 꽤 이슈가 된 사건이잖아요. 현재 진행형이기도 예. 하고요. 1심 판결 나왔고 이번에 2심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워낙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만 할 것 같아요. 여수 선착장 사건인데요. 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죠. 아. 네. 2018년 12월 31일.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동차에 타고 있었는데 남편이 후진하다가 그 난간을 부딪힙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검찰은 이렇게 본 거예요. 기어를 중립 상태에 놨다. 예, 주차 모드로 안 한 거예요. 파킹으로 안 하고 네. N. 네, N으로 놨어요. 중립으로. 그리고 네. 또 사이드 브레이크도 잠그지 않았다. 그렇게 내린 다음에 뒤에 또 사고 난 걸 확인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밀었다. 그럼 차가 흘러 내려가죠. 네. 네. 당시에 그 선착장이었고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어요. 결국은 아내가 사망했죠. 자,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유죄 판결 나왔어요. 무려 무기징역형 나왔습니다. 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나온 2심에서는요. 2심. 살인은 무죄다. 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인데 이건 과실이에요. 아니 왜 이거 브레이크 안 잠그고 내렸냐? 왜 N으로 해놨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실범 인정돼서 금고 3년형이 선고된 상태인데 무기징역과 이 금고 3년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심과 2심이 네. 한꺼번에 훅 뒤집어지는 경우가 뭐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지 않나요? 많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회 여수 선착장 사건을 해보고 좀 반응이 괜찮으면 그런 사건 위주로 지금 수십 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 그리고 1심에서 왜 유죄로 판단했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그래야죠. 네, 68년생인 남편입니다. 남편 68년생인데 2013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딸 셋을 혼자 키워왔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 전과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 사건에 있어서도 범인이야라고 보여준 건 아니지만 정보니까 20년 전에 특수절도 전과도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작이 좀 좋지 않죠. 20년 전 특수절도. 네, 뭐 특수절도. 전과가 있긴 하지만 네. 꽤 오래 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의 그 카드빚이 갔었어요. 그래서 개인 회생 결정을 받아서 더 이상의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혼했으니까 그래도 동거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자 하나 있었고. 네, 이혼 후에 그 동거녀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처와의 사이에 어떤 그 딸의 서울 유학비도 보내고 생활비도 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그 동거녀와 또 헤어지면서 지원이 끊긴 거죠. 그리고 또 그 후에 놀랍게도 이제 운전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네, 그 관광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잠그지 않은 채 내렸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거 운전을 오래 안 한 사람들도 내릴 때는 다 드르륵 파킹하는 게 아주 익숙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거 이런 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일했는데 이런 일이 있나?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또 폐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땐 또 동생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렇게 본 거죠. 딸 3명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그러자 이제 범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골 식당 종업원인데요. 여성입니다. 47세 여성인데요. 네, 접근을 해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라고 해요. 보험 상품 가입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통사고나 뭐 기타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을 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보험금을 받자,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18년 9월 말부터 이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제 굉장히 친해집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거 자체가 일단 불륜이었었군요. 그런데 이제 또 이미 혼인 관계가 많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나는 그 헤어져서 별거 할 거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 시기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남편이
그 미래의 남편이죠. 남편이 원룸 보증금도 이제 지급해줍니다. 별거할 때, 별거할 때 나와서 여기 살아라. 이렇게 환심을 사서 교제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부터 보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피해자가 사망 시에 1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 2개를 포함해서 총 3개를 이 여성의 명의로 가입하게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보험사의 최고 한도예요. 맥스로 했고. 네네, 더 들 수가 없어. 그러자 이거 다른 보험을 또 가입시키는데요. 치아보험이라고 이제 하면서 또 L 보험사에 사망 시 1억 원 지급되는 보험 상품을 또 가입시키고, 또 나중에 또 1억 5천 원 또 받을 수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에 또 가입시킵니다.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심지어 결혼도 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2018년 12월에 예정대로 남편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게 12월 6일이거든요. 12월 6일. 그런데 그 후에 7, 8, 9, 10, 4일 후에 2018년 12월 10일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혼 신고하고 불과 4일 만에 바로 혼인신고. 혼인신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한 그 다음 날 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제네시스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동승자가 사망하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근데 여기에 추가로 혼인신고 다음 날 이 자동차가 고장나면, 부서지면 수리비, 견인비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확대 특약에 가입합니다. 왜 하필 그때? 왜 하필 그때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그 자기 차량 손해담보, 자차. 자차. 이것도 추가로 가입을 합니다. 뭐지?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한 건가? 예견을 한 건가? 아니면 사고를 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까?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정황이. 그리고 또 보험 관련해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보험금 수령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받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거를 결혼한 다음에 서로 바꾸자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야,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거 다 너 이름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네가 돈 받는 거 내 걸로 해. 바꿔줘. 서로 크로스로. 그렇게 제안을 해서 뭐 알겠다고 해요, 아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 액수가 삐등삐등했나? 일단은 아내 쪽이 많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입한 게 몇 개, 당장만 들어도 몇십억인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거 그거는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요. 다 바꿉니다. 그런데 이 남편 이름으로 가입됐던 게 5개였는데 그 중에 전체가 아니라 2개만 아내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다 해준 것도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때 아내가 알고 있던 게 2개뿐이에요. 그럼 다른 게 3개가 있었군요. 네네. 그거는 아내가 몰랐던 그러니까 거구나. 아는 것만 최소한으로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또 며칠 후에 몰래 다시 남편이 아내 몰래 자기의 동생 이름으로 또 바꿉니다. 결국 아내 이름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네. 없게 된 거죠. 이렇게 바꾸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행적이 일반적이지 않죠. 네, 좀 이상합니다. 이제 검찰 주장에 따르면 범행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준비였어요. 2018년 12월 23일 이제 한겨울이죠. 그렇죠. 그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틀 전. 이때 오후 2시경에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같이 나갑니다. 자동차 운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금오도에 들어가요. 금오도.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여러 선착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인적이 다른 선착장과 달리 인적이 드문 여수시 남면 두모리에 있는 직포 선착장을 살해 장소로 선택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게 경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 촬영하고 이 남편 휴대폰에 저장해뒀다. 답사를 굉장히 잘했네.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본 거예요. 검찰이 본 시선이.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약 일주일 후인 마지막 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경에 해돋이 보러 가자. 이러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갔던 데니까 그쵸. 다시 또 금오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 미리 물색해둔 그 선착장의 어떤 방파제 끝부분 이 경사로가 시작되는 곳에 저희가 그 판결문에 있는 제가 판결문을 다 봤어요. 판결문에 있는 그런 사진 이제 함께 확인하시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거기에 차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차 안에서 냄새 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조수석 뒷좌석에 있는
창문을 약 7cm 정도 열어놨구나. 네. 남편은 운전석에 앉았고요. 아내는 조수석에 있었고 뒷자리는 없었어요. 네. 네, 창문은 열어놓고 뒤에 창문. 그러니까 조수석 뒷자리 창문이 7cm 내려갔다. 예. 그리고 차에서 이들 부부니까 성관계를 갖습니다. 성관계를 가져요. 앞자리에서 가는 앞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후에 불편한데. 그 후에 민박집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남편이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후진을 했습니다. 후진했어요. 후진을 하다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추락 방지용 난간을 충격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보죠. 그래서 남편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내릴 때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거다. 파킹이 아니라. 예. 그러면 이게 후진으로 돼 있다가 파킹은 보통 위로 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중립으로 내려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네. 됐어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역시 잠그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 내렸다. 혼자 내리고 이제 뒤쪽으로 간 거죠. 차 뒤쪽으로. 그래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 아내가 혼자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밀어서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바닥에 추락시킨 다음에 아무런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조치하지 않았다. 네, 구조 행위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국 같은 날 23시경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죄 판결 나왔고 살인죄 유죄,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신문이나 뭐 기타 뉴스를 통해서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예, 이거는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게 자세히까지는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또 특히 아까 구조행위 나왔잖아요. 특히 그 TV 영상에 CCTV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은 촬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만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각도가. 그런데 남편이 막 뛰어서 뭐 도움 청하러 간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요. 방관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100% 살인이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검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공소가 사실이라면 무기징역 말고 뭐 사형 선고가 돼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검사가 항소합니다. 검사도 항소를 했구나. 이게 이런 범죄인데 어떻게 무기징역입니까? 그렇죠. 사형이지. 그래서 검사도 불복했어요. 무기징역형도 가볍다. 사형에 최달라. 그리고 이 피고인 남편 역시 항소합니다. 둘 다 항소했어요. 둘 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살해하려고 자동차 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후진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충돌했고 그거 확인하려고 정차해서 차량 뒤로 이동했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저절로 굴러 내려간 겁니다. 안 밀었습니다. 저절로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이거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실을 오인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항소를. 그래서 2심으로 갔네요. 그리고 그 2심 판결이 살인은 무죄라고 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거지?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이게 법리적인 판단으로 가는 우리 또 이 콘텐츠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끼리 뭐 탐정처럼 추리를 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판결문을 다 확인을 하고 그거를 다 소화를 한 다음에 곱씹어가지고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놓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약간 좀 꽤 많은 이 공이 들어가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러면 사실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법률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그 출판계 관계자 계시면 또 같이 또 책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제안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제가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심 판결을 좀 이제 분석해 보기 전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유죄, 무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미드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드 법정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건 이제 주원이요. 전 잘 몰라요. 무죄가 영어로 innocent가 아니에요. 그렇죠. 결백하다가 아니죠. not guilty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죄라는 게 정말 죽이지 않았다는 진실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죄를 줄 수 없다의 이야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들면 무죄예요. 그렇지. 특히 살인죄는 더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심 판결도 제일 첫머리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이제 제기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 아니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들으면 이거 당연히 살인 아니야? 언뜻 들어도 아니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네, 아니 이거 보험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바꾸고 이름 바꾸고 그리고 며칠 만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했네. 더 길게 봤어야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급속도로 진행을 했죠. 그렇죠. 예, 물론 뭐 이성관계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의 사이가 급속도로 되는 건 맞는데 보험을 가입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빠르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천천히 뭐 2, 3년 사이에 했다. 길게 봐서.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단기간에 한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것 같은데 한번 2심의 어떤 그 법리 판단, 논리를 한번 좀 짚어보죠. 네네네. 수긍할 만한가? 아니면 너무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온정적인 판결인가 등을 한번 좀 판단을 해봅시다 우리. 저는 2심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지금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자, 우선 2심 법원이 확정한 그런 사실부터 좀 볼게요. 어떤 것부터 확정을 했는가? 그날 2018년 12월 31일 22시 56분 경에 이 여수에 있는 직포 선착장에 있던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아내가 익사했다.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추락 직전에 피고인 남편이 이 사건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뒷범퍼가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격했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당연하지만 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승용차의 기어는 중립 N 상태였다. 사이드 브레이크 풀린 상태였다. 인정합니다. 또 사고 발생 직전에 이 둘 부부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 아내는 나체 상태였다. 인정. 나체도 나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이 아내는 2018년 10월 이후 피고인 이 남편의 권유로 이제 보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기존에 아내가 가지고 있던 유지하던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다 맞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1심이 범죄의 동기, 특히 살인이라는 범죄의 동기로 본 게 뭐냐면 경제적인 궁핍이에요. 보험금을 노린 것 같이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2심은 그 정도로 궁핍하지는 않았다. 살인을 시도할 정도로 궁핍하지는 않았다. 라고 봤습니다. 자, 누구 판단이 맞을까 보시죠. 일단 2심은 이렇게 봐요. 1심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사망사고로 10억 원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2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통 살인의 범행 동기가 금전적인 어떤 이득이라면 매우 절박한 경제적 곤란이나 어떤 궁박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성이 원래부터 탐욕적이고 어떤 인명을 가벼이 여기는 범죄적인 악성, 잔혹함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기타 인간적인 어떤 갈등, 원한 시정, 관계라거나 원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복수심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는 굉장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공공의 적에서 이성재가 자기 부모를 죽일 때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죽이지 않잖아요. 그 10억이 나중에 100억이 넘는 돈이 되는 돈이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매우 궁핍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인을 한다는 동기는 그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닌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대법원의 그동안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그런 전제를 세운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기초에서 볼 때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 좀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개인회생 결정은 받았지만 매월 30만 원씩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다. 그 이제 회생하기 위해서 갚아내니까 나눠서 갚아내니까 30만 원 계속 갚았다.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기타 그 휴대폰에 어떤 메모가 있었어요. 저장해 놓은 거 보니까 한 달에 고정 지출이 약 300만 원쯤 들어가더라. 300. 이 남편이 뭐 빚도 갚고 뭐 이거저거 하느라.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고정적이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월 300만 원의 고정 지출과 비교해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의 경제적 궁핍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동생한테도 돈을 받았습니다. 동생한테도 500만 원, 뭐 1000만 원, 1000만 원 받았어요. 이거는 뭐 꾸은 건지 뭐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동생한테 돈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친지에게 돈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심은. 그 원래 우리나라 법원은 사람을 굉장히 착하게 보는군요. 이건 성선설에 근거한 얘기 아닌가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2심 판단의 첫번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판단을 해보죠. 판단을 해보죠. 예. 그리고 이거는 또 한번 좀 들어보세요. 피해자 아내가 결혼할 당시에는 수입이 없었던 건 맞다. 하지만 예전에 식당 일도 했고 그 여수 산업단지에서 일도 했는데 그러면 결혼 후에 아내가 이 일을 해서 그 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나이브한데? 일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하나예요.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남편 이름으로 땅이 있었답니다. 물론 뭐 이게 뭐 상속, 뭐 문중 관련해서 종중 관련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사실상 소유자는 이 남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 땅이 있으면 또 먹고 살기 힘들었다면 그 땅부터 팔았겠지. 사람을 죽였겠냐? 라는 말을 합니다. 이심 법원은. 물론 여기 대해서 검사는 그 땅 4,800만 원입니다. 그래. 네, 그거 그렇게 뭐 다 아주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을 검사는 또 폈죠. 그럼 연봉 높은 운동선수들은 왜 그 코딱지만한 돈 받으려고 승부 조작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전 좀 너무 법원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네요.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다. 네네,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범행 동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동기가 약간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보험, 보험 부분. 이거 의심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막 보험을 단기간에 막 가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치기 하는 이런 종류 일을 했다는 거는 충분히 뭐가 되는 아니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의심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심 법원은 또 이렇게 봤어요. 자, 잘 봅시다. 피해자가 이 남편의 권유로 새롭게 체결한 보험 계약, 이 보험 계약 여기에 들어가는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기존에 아내가 유지하다가 해지한 보험들의 보험료 납입해야 되는 것보다 더 적다. 이거를 근거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 당시에 이 남편은 보험 설계사였다. 보험 설계사는 가족이든 누구든 보험 많이 들면 수당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또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경제공동체. 거기 출중한 등장하는 게 아니구나. 이 남편과 아내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에 반드시 불리한 게 아니다. 보험 이렇게 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또 아니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것도 솔직히 이해 안 가요. 이것도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해 안 간다.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랫동안 십수년 산 사람도 아니고 이제 갓 혼인 신고한 사람을 경제 공동체라고 보는 것도 저는 과연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건지 결혼 사기도 있는 마당에 이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CCTV로 봤을 때 뭔가 구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기어도 이게 제네시스 이제 요즘에 나온 다이얼로 그 기어를 바꾸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파킹 2008년식입니다. 그럼 예전 거잖아. 파킹 후진 중립 드라이브가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운전기사를 한 사람이 저는 가끔 제가 급하게 내릴 때 그러니까 만약에 후진을 하고 있다가 뭐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어를 바꿀 새도 없이 내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네. 그래서 다시 타서 이렇게 한 적은 있었지만 중립으로 내려놓고 간다는 거는 뭔가 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립인 상황에 그냥 이렇게 뭐 경사는 그건 이제 뭐 과학적으로 좀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밀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안 그랬으면 안 밀려서 그냥 있지 않았을까 그대로. 이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굉장한 핵심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과연 민 게 맞는지.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사건을 변호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바다에 밀었다고 했잖아요, 검사님. 민 거 본 사람 있습니까? 민 거 뭐 녹화된 거 영상이 있습니까?
밀어서 들어간 건지 그냥 들어간 건지 다른 사람이 밀었는지 또는 뭐 안에서 일부러 들어간 건지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네. 누가 합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게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증거가 직접 증거랑 간접 증거가 있는데요. 예. 직접 증거는 그 범죄를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든 영상이든 뭐 경우에 따라서 녹음이든 이런 것들. 뭐 혈흔도 간접이구나. 왜냐? 혈흔은 거기에서 피가 났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뭔가 해결을 했다는 거랑은 또 별개의 일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 증거 있잖아요. 예. 지문, 뭐 DNA 네. 이런 것들. 그거 다 간접. 혈액형 다 간접 증거입니다. 생각보다 직접 증거가 많지 않아요. 그러네. 그래서 간접 증거만 있는 경우에 그 간접 증거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풍부하고 그 사이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고 네.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 있다. 살인죄에서도. 네. 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정말 간접 증거 이게 많긴 하지만 이게 정말 확신에 가질 정도의 증거냐. 그 부분의 판단을 법원이 하는 거죠. 다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현장 검증이 이루어져요. 네. 현장 검증.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장 검증이 사실상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진 사고 당시에 그곳으로 이제 가서 재연을 하는 거죠. 가야 되는데요. 왜냐면 검사는 남편이 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밀어도 사람이 안 밀어도 흘러갈 수 있느냐. 이걸 실험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실험을 했어. 근데 흘러내려가. 그러면 나 안 밀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보험이 있고 경제적 금품이 있고 운전경력 30년에 N에다가 사이드 브레이크 안 잠궈도 그렇지. 그거는 할 말이 없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무죄에 큰 영향을 결정적인 순간. 현장 검증을 이렇게 설계했어요. 예. 어느 지점에 차량이 딱 서 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네. 실제 당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점에 차량을 세워놓습니다. 네. 예, 크게 3가지예요. 그 충돌을 한 추락 방지 난간. 예. 여기서부터 0.5m 떨어진 곳. 50cm. 조금 떨어진 곳이죠. 여기에서 한번 세워놓고 이제 기어 중립, 사이드 풀어놓고 그 옆에 한 사람 태워놓고 운전자가 내렸을 때 아니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거나 문을 쾅 닫거나 이때 굴러가는 거예요. 좀 더 떨어진 곳 1m에서 1.2m에서도 한번 해보고 이게 가면 갈수록 경사가 깊어지니까 그렇게 일부러 이제 설계해본 거죠. 네,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이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리고 또 1.5m 떨어진 곳 더 앞쪽에서 한번 해보고 크게 3지점입니다. 잘 모르니까 정확히 어딘지를 해봐야지. 그랬더니 이게 0.5m 떨어진 곳에서는 문 열고 내리고 문 꽝 닫고 안에 타던 사람이 막 움직여도 안 움직여요. 안 내려가. 차가.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거기 있었다면 밀지 않고는 안 가는 거야. 안 간다. 그런데 또 가장 먼 곳 1.5m. 여기는 이게 내리기도 전에 그냥 그 질질 가는구나. 그냥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 흘러갑니다. 그럼 거기도 아니야. 거기도 아니야. 그렇지. 거기도 아니야. 밀었다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간에 1m. 1m에서 1.2m 사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운전자가 내렸어요. 차가 안 움직여. 문 꽝 닫았습니다. 안 움직여. 와, 그럼 밀었겠지. 그런데 안에 타고 있던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몸을 일으켜서 뒤를 보니까 차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해도. 계속. 그런데 여기서 의문 들잖아요. 아니 안에 있던 사람이 여잔데 40대 여자고 그거 뭐 아무리 움직인다고 그게 차에 영향 주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그 고인의 어떤 명예를 실추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여성의 체중도 중요하잖아요. 신체 크기. 체중이 판결문에 따르면 70에서 80kg. 그러면 여성치고 사실 체중이 적은 우리가 일반적인 키 대비 생각했을 때 표준 체중보다는 높은 체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수석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남편이 내렸으니까 사고 났고 뒤로 이게 왜 그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함에 따라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네. 자, 이 부분. 너무 골 때린다. 굉장히 중요한 현장 검증이었고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많네요. 들어보면. 그리고 이때 제가 이 재판을 직접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네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판결문에 결국 검사가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다 해요. 뭐 어려운 용어도 쓰고 전문 용어도 쓰고 운전 관련된 하지만 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검사가 당황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소장 변경인데 1심에서는 자신 있게
살인죄로만 기소했어. 그래서 살인죄만 판단했고 유죄 판결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현장 검증 후일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내용을 바꾸나? 예, 주의적으로 첫 번째로 살인죄 맞습니다. 판단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를 추가해요. 뭐죠? 살인이 아니라면 적어도 예비적으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거라도 이거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추가합니다. 뭔가 추가했는데 느낌상 한 발 뒤로 뺀 모양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고서 아닐 수도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증명해낼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무죄 판결이다. 그렇지. 이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아까도 선배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부족하다 또는 증거가 없다. 네, 이런 거죠. 확실할 수 없다. 나는 100% 확신 못하겠다. 그러네.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당시 그 현장에서의 그 범행 방법 선택 관련해서도 이심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연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계획 범죄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뭐 다른 CCTV 없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딱 그 각도가 제한된. 네, 하나. 그리고 이 CCTV도 법원은 2심 법원은 무죄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오히려 무죄의 증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단 아니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현장에 하나밖에 없는 그 CCTV를 발견 못했을까? 오히려 당연히 피했어야지. 쉽게 보이는데 대낮에도 답사까지 갔다면서. 그게 한번 갔었지. 왜 23일에 거기에서 그런 일을 했겠냐? 안 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또 사진 뭐 촬영한 것도 보면 아니 부부와 연인 간에 찍을 수 있는 사진이지 특별히 뭐 현장을 뭐 이렇게 그런 건 정보 수집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2심은.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거쳐서 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거기로 그 선착장으로 직포로 여기도 봤고 저기도 보고 온 다음에 처음에는 우학으로 갔다가 거기 공터가 이제 한적해서 거기서 이제 그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했다. 근데 주변에 차가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좀 불안한 마음에 옮겼다. 그래서 직포 선착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15분간 우학에 있었다 먼저 거기에.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직포 선착장에서 범행을 하기로 계획했다면 사진도 찍고 미리 뭐 다 현장 뭐 대비도 하고 했다면 굳이 우학을 갔을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판결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관계를 해버리면 직포 선착장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사라진다. 그렇긴 하네. 뭐 가서 또 할 수도 있긴 있는 거지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건 궁금한 건데. 만약에 이게 무죄 이거는 뭐 지금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왜 그 옆에 있는 아내는 안 뛰어나왔지? 흘러내려가는데. 그 부분도 뒤에 나옵니다. 그래요? 뒤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정말 굉장히 좀 법리적으로 판단할 부분, 그리고 이렇게 누가 범인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사건의 굉장히 전형적인 많아요. 근데 이렇게 뒤쪽으로 와 보니까 명확하게 민 장면이 없는 경우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긴 하네요. 네, 그래서 동기 부분만 봐가지고는 야 이거 뭐 볼 것도 없어. 그래 명확해 보이잖아. 이제 조금씩 의문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의문이 생기면 그게 바로 우리 법상의 무죄예요. 그렇지. 네. 자 다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성관계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 아내를 부검했어요. 근데 부검했더니 몸속에서 이물질이 나옵니다. 이물질이 바로 실리콘 링. 성관계의 어떤 보조 도구죠. 예. 남성 성기에 끼워서 사용하는. 그게 성관계 도중에 빠졌구나. 그래서 여성의 질 속에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결국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꺼낼 수가 없었다. 그렇지. 또 사망 후에 체내에 있을 정도로. 결국 이제 아내가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빨리 숙소로 가자고 재촉을 했거나 아니면 이걸 위해서 빨리 좀 옷을 입으러 빨리 좀 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급히 숙소로 돌아가려다가 사고를 내고 당황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도 법원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성적인 부분이 등장하니까 근데 이 얘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당황하면 어쨌든 이게 그 착용을 했던 건데 그게 없으면 지금 여성의 몸속에 있는 건데 빨리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일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성관계 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 네, 맞아요. 잘 모르겠네. 여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특이하잖아요. 법원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합니다. 또 이게 바다니까 조수간만의 차 관련된 거를 좀 연구하고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살인범이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전혀 한 흔적이 없다. 뭐 노트북이든 뭐 휴대폰이든 다 PC든 했는데 없다, 안 나온다. 또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탈출하지 못하게 해서 익사를 시키려면 억지로 잠궈놨어야지. 안에서 못 열게. 어떻게든 잠궈놨을 텐데.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 예, 없다. 잠겨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창문은 열려 있지 않았냐? 뒤에 7cm. 예. 그 물 빨리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 검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심도 그렇고. 그런데 이 2심 법원은 또 다르게 봅니다. 이거 성관계 도중에 냄새가 나서 한기 목적으로 한기용으로. 예.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이런 증거를 제출해요. 예전 증거인데 저희가요 사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성관계 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좀 사적인 내용입니다만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하려고 했어요. 찰싹찰싹 거리는 파도 소리를. 창문 그래서 열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건 본인 스타일이니까.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뒷좌석 창문 열어놔봤자 이 침수되고 침몰하는 그런 시간에 큰 영향이 없다. 그거나 저거나. 예. 왜냐하면 이게 엔진이 앞쪽에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부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되죠. 결국 나중에 이제 건져냈을 때 아내가 발견된 것도 뒷좌석이에요. 결국 앞으로 차가 먼저 들어가니까 뒷부분은 공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필사적으로 이동했을 나왔구나. 것이다. 그런 걸 볼 때 뒷좌석의 창문은 그렇게 살인을 위한 예비로 보기는 힘들죠. 좀 어렵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네네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30년 운전 경력인데 게다가 운전을 업으로 했던 사람인데 왜 그거를 그대로 중립에 두고 내렸을까? 그렇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죠. 예. 아까 저도 듣자마자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법원이 한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사고는 본뒤 순간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다. 네. 그건 맞는 얘기죠. 법원은 이렇게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정말 사고라는 게 보통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되게 능숙한 사람들도 어떤 위험한 공사 현장에 이럴 때 순식간의 실수로 사고가 나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운전 경력이 긴 운전자라 해도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두었는지 주차 상태에 두었는지 혼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또 현장 한번 사진 좀 보죠. 그 위에서 내려보는 거. 예. 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진을 왜 했을까? 후진을 왜 했나? 그러게. 돌아 나가야 돼요. 그렇죠. 후진을 왜 했지? 후진을 왜 했을까? 후진 필요 없다. 여기서 뺑 돌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를 내기 위해서 후진한 거다. 그 이제 검찰 쪽에서 핑계거리를 만든 거다. 혼자 내리기 위한. 혼자 내리기 위한 핑계거리를 만든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현장 구조를 보면 이거는 뒤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쭉 앞으로 돌아 나가면 돼요. 그리고 뭐 이게 운전에 미숙한 사람도 아니고 운전 오래 한 사람이면 그렇죠. 여기서 후진해서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당시 부채꼴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 쭉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었고 그 바다 어두우면 불빛 없으면 진짜 안 보이긴 하죠. 그리고 앞에 경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아무튼 보면 보이거든 거는. 네. 그리고 다 선착장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유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만들어낸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의 순간적인 선택이지 왜 그렇게 안 했냐로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그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 CCTV로 봤을 때도 그냥 걸어갔다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자가 내리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엄청나게 뭐 취해 있었나? 그거 뭐 왜? 이거는 여러 그 언론사에도 그 장면이 이거 보도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걸어가요. 걸어가. 방관이잖아. 걸어가면서 차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심지어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인근에 있던 민박집에 가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때서는 막 뛰어갑니다. 그렇다면 뛰어간 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 실제로는 사망을 이제 바라는 마음에 또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간 거 아니에요. 1심에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게 1심. 그러니까 이제 그 무기징역이 나왔겠죠. 네네네. 또 실제로 이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119에.
에? 빠지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 아내가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 피해자가 남편은 안 했죠. 안 했고. 예, 그런데 물론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었어요. 남편은. 예, 어쨌든. 근데 아내가 어쨌든 신고를 했습니다. 119에.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가 남편을 찾는 목소리가 안 들려. 없어. 전혀 없어. 부르는 말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남편에게. 그리고 또 남편을 원망하는 것도 없어. 아예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 119 전화할 때 이거 없다. 뭐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살인이다 라고 1심은 본 거예요. 하지만 2심은 이거 역시 다르게 봅니다. 물론 영상을 보면 네. 처음에 걸어가고 그 빠진 곳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걸어가는 게 있다. 네. 하지만 이상하잖아. 그게 사고 현장부터 거리가 약 150m다. 즉 필사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인근에 그 신고하러 가는데 구조 요청하며 가면서 지쳐서 걸은 걸 수 있다.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예, 지쳤다 그때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구조 요청을 해요. 인근에 그 민박집 가서. 네네네네. 그 민박집에 있던 사람이 또 증언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증언했던 그 이야기가 온몸이 흠뻑 물에 젖은 사람이 왔다. 그렇다면 구조 활동을 했거나 하는 척을 했거나. 그렇지. 어쨌든 바다에 들어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와서 뭐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 힘 빠진 상태에서 나와서 걷다가 그 지점에서 걸었던 게 우연히 포착이 됐을 뿐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심은. 그리고 또 그 후에 그 구조 요청 한 다음에는 또 승용차 있는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또 뛰어갑니다. 뭐 체력이 회복된 건지 몰라도 그런 걸 볼 때 구조 행위를 안 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또 사고 직후에 소리를 막 지르면서 구조 요청했다고 진술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밖에서 악 하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또 마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 뭐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1심이 판단한 것과 2심 판단한 게 거의 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다 정반대입니다. 근데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반대가 될 수 있나? 정반대입니다. 근데 2심 얘기를 전 처음에 그 경제적 공피 때문에 그거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억지로 끼워 맞추기 아닌가. 무죄를 주기 위한. 근데 뒤에 부분을 들어보니 좀 어때요? 전 뒤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지 안 한지 진실은 잘 모르겠으나 유죄로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심의 결론이 살인했다고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요. 새로이 이제 판결문을 쓰는데요. 그 내용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이 피고인 남편이 혼자 내리게 됐다. 근데 당시 야간이었고 차량이 정차한 곳이 선착장이었던 경사로 부근이라서 차량이 굴러가면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내릴 때 당연히 사이드 브레이크 잠그고 파킹하고 기어를 주차 상태 P로 둔 것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 잠그지 않고 기어 중립해 놓고 그냥 내렸다. 결국 그렇게 그냥 내린 과실로 차량을 굴러가게 하여 바다에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아내가 남편의 이러한 과실로 익사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 특례 처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살인죄는 무죄네. 이런 과실에 의한 범죄만 인정돼서 금고 3년이에요. 금고 3년. 사람이 죽었으니까 실수로 금고 3년.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또 항소했나요? 네,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갔구나. 이거는 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좀 꼼꼼히 좀 보면 판사가 이제 재판장이 이 검찰 측을 약간 좀 지도하고 약간 좀 훈계하고 약간 가르침을 준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살인죄를 무죄로 하면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이 부분만 유죄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업무상 과실 자동차 매몰죄도 함께 기소했으면 그것도 유죄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너네는 일처리 제대로 못하냐? 이런 느낌이네요. 판결문에 그러면서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은 판단을 한다. 그렇지. 검사가 기소 안 하는 거죠. 법원은 판단을 못 해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기소하니까 이거 유죄, 무죄 가려 주십시오. 근데 애초에 이제 그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하면서 이 자동차 매몰 부분은 아까 공소장 변경하면서 그건 넣지 않은 거네요. 예, 이건 약간 실수로 그러자 이거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하고 싶은데 기소 안 했어요, 검사가. 그런 얘기를 판결문에 남겨놨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거를 받아든 그 담당 검사는 굉장히 얼굴이 화끈해졌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를 변경하는 가운데 좀 당황한 것 같다라는 게 그래서 실수도 나온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게 좀 전에 그게 각주에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이제 법원이 또 검사를 또 약간 좀 이제 좀 뭐라고 하는 게 나와요. 네. 애초에 검사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일처리 잘못됐다는 게 지적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주의적 공소 사실이 살인죄 그리고 또 자동차 매몰죄. 이거를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 경찰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서 기소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범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거 틀렸다. 이거는 상상적 경합이다. 즉 행동은 하나인데 동시에 그게 법조문 2개에 연결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게 뭐 결과적으로도 다를 수 있거든요. 형량이도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2개나 지적을 하고 또 아마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현장 검증 후에 이거 공소장 변경 안 하면 무죄 나오겠는데요. 살인죄 무죄면은 뭐 그다음에 이거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라는 언지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하십시오.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짐작입니다만 이런 일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고 이게 살인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사망 사건이니까. 이렇게 그 법원이 판결문에 이런 것들을 남겨놓을 정도라면 좀 미흡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거 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실심이 끝났거든요. 이제는 뭐 상당 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고 다만 2심 판결이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딱 접근하면 야 이거 돈놀이고 그렇지. 한 거 아니야. 이거 혼인신고하고 바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지만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일들을 보면 2심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래서 2심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봤을 때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땐 판결만 놓고 봤을 땐 2심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과연 진짜 제대로 이게 잘 조사가 되고 쓰여진 건지 의문이고 오히려 1심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냥 좀 단순하게 살인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고 이걸로만 봤을 때는 제 기준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 민 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결국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는 몰라요. 모르죠. 본인만 그럼 몰라. 그렇지. 진짜 알아. 하늘일도 몰라. 그래, 그 사람이나 알지. 아무도 몰라. 누가 합니까? 모르죠.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건데. 그게 검사의 임무죠. 그렇죠. 근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지? 사실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뭐 이제 꼭 그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또 관련 이렇게 사건 관련 있으시니까. 그런데 대체로 이제 법조인이 아닌 전문가들, 사건 전문가들은 유죄다. 이건 맞다. 이거는 죽였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많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정황상 사실 느낌상 저도 듣자마자 이건 무조건이지. 근데 다만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추리소설의 영역에서는 뭐 실제 상황을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애초에 언젠가는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날은 아니었다. 만약 그렇다면 설명은 되거든요. 애초에 보험도 가입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게 다 살인의 어떤 그 예비나 예비일 수는 있어도 근데 그날 일은 사고였다. 네. 그랬다면 이거는 정말 증명이 난감해요. 그러네요. 의도는 충분한 거였는데. 이게 유죄냐 무죄냐 그 중간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참 세상에 흔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근데 또 정말 영화나 추리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것들이 실제로 발생하긴 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책으로 보거나 영화로 봐도 이건 거짓말이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게 있죠. 실제 있어. 그래. 그리고 정말. 그것보다 더 센 것들도 있고. 있죠. 예, 다 있죠. 근데 이제 법조인이 아닌 전문가들은 이건 유죄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법적인 예. 관점에서 봤을 예. 때 대법원에서의 이 판결은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손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네.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이 코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데 2심 판결도 일리는 있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2심 판결의 논리를 소개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그게 맞다, 예.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런 논리 구조에 의해서 2심을 그러니까 유죄 무기징역 때렸던 거를 지금 무죄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구조를 얘기해 예, 주신 예,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터무니없이 뭐 비리다, 뭐 돈 먹었다, 정관이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엄청 그 유죄 판결은 판결문이 단순하고 짧아요. 짧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무죄 판결문을 쓰려면 굉장히 여러 개를 써야 돼요. 그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논점 하나, 쟁점 하나마다 다 아니다 다 써야 돼요. 힘들죠, 사실. 그렇죠. 예. 하지만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전문가들, 범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뭐 심리 파악도 하고 정황 파악도 하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다, 어떤 판결이 정당하다의 그런 논의가 아니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반면 이제 법조인들은 이런 사건을 많이 다루더라도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검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사건을 보는 어떤 관점이 다르고 접근 방향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범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판 그리고 수사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좀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논리 구조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나. 네, 그 언론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인터넷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 짧은 글 또는 뭐 제목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없죠. 없다고 봐야죠.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SM 극장. SM 극장이요? 수호 미스테리 극장이 SM 극장이에요. SM을 바꿨어? 네, 아니 수호 미스테리. 수호 미스테리. 네. 뭔가 채찍질을 할 것 같죠. 네. SM 극장. 1화. 네. 여수 선착장 사건이었습니다. 2화 예고 좀 해주시죠. 네, 2화는 재판을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명한 건가 본데 재판이 여러 번 하다 보면 언론을 통해서 우리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을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유명한 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한국의 오제이 심슨 얘기 나왔던 거 그거죠. 맞습니다. 외국의 어떤 법의학자도 오고, 또 운동장에서 세트 만들어 놓고 현장 실험도 하고 화재 실험도 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법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그렇게 많은 재판들이 열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후에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까지 판결을 통해서 찾아가겠습니다. 2화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